안녕하세요. 라이프살롱 진아입니다. 비커밍 원서 북클럽의 첫 번째 영상으로 인사드려요. 비커밍 미에 대한 가이드 영상입니다. 이번 비커밍 미는 비커밍 책의 첫 번째 파트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셸 오바마가 아닌 우리가 잘 모르는 미셸 로빈슨으로서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버락 오바마와 결혼하기 전인 그녀의 삶에 대해서의 이야기죠. 처음에 저는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조금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 이렇게 길지? 나는 버락 오바마랑 얘기를 빨리 듣고 싶고 또 영부인으로서의 그 화려한 삶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너무 자기의 그 어린 이야기가 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벌써 5번째 정도 읽었는데 이제는 느껴요. 이 부분 정말 재밌는 부분이고 이 책을 이해하는데 이 비커밍 미를 줄이면 그 감동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필요한 부분인 거죠.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부모에게 자랐고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학교를 다녔으면 어떤 동네에 살았고 이런 것들을 알면 이 사람이 더 잘 보이듯이 우리가 미셸 오바마라는 사람을 더 잘 알기 위해선 그녀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이 비커밍 미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이번 파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미셸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부모님이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미셸을 지금의 미셸 오바마로 키운 장본인들이죠. 이전 북클럽에서 멤버님들께서 이 비커밍 책이 꼭 육아서 같다고 할 정도로 이 두 분의 그 어린 미셸을 키우던 그 방식들과 그분들의 그런 부모로서의 자질들이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미셸 어머니의 양육 방식은 크게 저는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강요보다는 지침을 주려 했다. 페이지 47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She and my dad offered guidelines rather than rules. 네, 이런 게 참 어려운데 룰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했다. 지침을 주려고 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경청을 해줬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야기할 기회를 주었고 그거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립성을 항상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보면 여기도 똑같이 47쪽에 보면 Our decisions weren't on us. It was our life, not hers, and always would be. 모든 결정을 할 때 이것은 너희들의 삶이다. 너희가 결정한 일이고 내가 너희들의 삶을 살아줄 수는 없다. 이런 방식으로 항상 주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주고 또 그만큼 또 잘못되면 잡아주기도 하지만 적당한 정도의 그 간섭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 외에도 또 한 가지가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 부모님들이 조부모님을 또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 다리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미셸이 자신의 조부모와 또 옆에 살고 있는 이제 사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특히나 남자분들이 무뚝뚝한 경우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왜 그럴까 했는데 이럴 때 그 어머니, 아버지가 기분들이 왜 그런지 그리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Everyone on earth was carrying around an unseen history and that alone deserved some tolerance. 네, 보이지 않은 그만한 사연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이 점 하나만으로 다른 걸 다 떠나서 관용을 보여야 한다.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데는 그만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분들이 살아왔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미셸의 조부모님 세대는 미셸의 부모님 세대랑은 또 많이 다르잖아요. 노예 제도가 폐지되면서 그 혼란스러운 시기와 또 그
그간에 있었던 차별과 멸시들을 더 강하게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미셸은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그 시도를 그때부터 배우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파트에서 미셸 오바마의 그 교육 과정들을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녀가 시카고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난 그 여자아이가 하버드 러스쿨에 가고 로이어가 되고 또 이제 나중에는 미국의 영부인이 되는 그 과정에서 그 교육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녀가 그 학교에 다녔던, 초등학교에 다녔던 그 얘기부터 점점 그녀가 학교를 지나면서 그 동네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사우스사이드, 시카고 안에 사우스사이드에 살았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백인과 흑인이 함께 살았는데 점점 백인들이 떠나고 흑인들만 남게 돼서 점점 슬럼화되는 것을 봤다고 그래요. 거기서 오는 것들은 결국 패배감이고 포기하게 되는 게 아주 만무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미셸을 우수한 학생으로 키우기 위해 했던 어머니의 노력, 또 미셸의 그 성공하겠다는 그 강렬한 열망, 이런 것들이 어린 나이부터 그것들이 이제 체계화되면서 나중에 그 위트니 영 하이스쿨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그 특목고 같은 곳에 이제 입학을 합니다. 그곳에 갔는데 역시 뛰어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미셸이 잠시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미셸이 항상 이 책에서 많이 하는 질문을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Am I good enough? 나 이 정도면 충분할까?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거기서는 not enough. 아직 충분하지 않아 라고 했다고 그래요. 어쩌면은 자신이 the best of the worst가 아닐까 했다고 그랬어요. 최악 중에 최고가 아니었나. 아까 그 슬럼과 같이 되면서 그런 분위기에서 자기가 잘했던 것이 잘 못하니까 거기서 잘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기도 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학점도 굉장히 높아서 이제 라이비 스쿨인 프린스턴에 가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미셸에게 패배감을 심어주려고 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위트니 영 하이스쿨에 있던 그 진학 상담사죠. 이제 대학교를 가기 위해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자신이 이제 프린스턴 갈 거라고 얘기했더니 I'm not sure you're a Princeton material. 난 네가 프린스턴에 갈 정도의 인재인지는 모르겠다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미셸의 부모님이 미셸한테 얘기했던 거랑 너무 다른 이야기였죠. 미셸의 부모님은 항상 네가 노력한다면 네가 원하는 것은 언제든 얻을 수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너 현실적으로 가려면 꿈을 좀 낮추는 게 좋을 거다 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그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절대 거기서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자신을 증명해 보이는 그 과정이 담겨져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또 그런 경험들 좀 떠올려 보면서 나는 그때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 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프린스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갔는데 백인 위주, 남성 위주였다고 그랬죠. 당시에 아이비 리그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또 좋은 친구들도 만나요. 수젠이라고 자기와 정반대인 친구를 만났다고 그랬죠. 미셸은 박스 체커라고 그랬어요. 뭔가 해야 될 걸 투두 리스트, 해야 할 일을 쭉 적고 그것을 다 체크하면서 거기서 희열감을 느끼는 그런 자신의 삶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면 수젠은 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그 하려고 했던 경로도 그냥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와 친해지면서 또 좋은 영향도 받았고 또 향후에 나중에 버락 오바마를 만났을 때 또 이 수젠과 버락 오바마의 약간 비슷한 점 그 부분을 또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한 친구가 되었던 것 같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시들리 앤 오스틴이라는
시카고의 그 하이라이즈 번쩍번쩍한 멋진 law firm에 들어갑니다. 역시 뭐 공부도 잘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서도 당연히 잘하죠. 지금처럼만 열심히 꾸준히 하면 파트너의 위치까지 오를 것이고 탄탄대로인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미셸이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왜 변호사가 되었지? 생각해보니까 물론 자신이 부모님과 뭐 얘기할 때나 이럴 때 자신의 주장을 정말 조리 있게 얘기하고 의견을 뭐 반박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자신의 재능을 보아서 러이어의 기질이 있다는 거는 알았지만 자신이 결정한 이후에 그 결정타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 직업을 선택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옵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그녀가 후회하는 포인트였던 거죠. 내가 그때 나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했었다면 나는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요. 그렇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 과정들이 이제 그 비커밍 미의 끝부분에서 이제 슬금슬금 시작되는데 이게 갑자기 펑 터지는 부분이 오니 그것은 버락 오바마의 만남으로 인한 그녀의 변화들이죠. 가끔 단어를 보시면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막 그런 역사 용어들이 막 나오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서를 읽으면서 번역본으로 봤으면 그냥 뭐 인구 대이동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서 넘어가지만 영어 원서를 보시면 이게 무슨 단어지 해서 한 번 더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읽으면서 더 깊은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를 보시거나 뭐 경제 용어든 뭐 사회 용어든 뭐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 보신다고 해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면은 또 훨씬 이 책이 풍부하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미셸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내 이야기도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미셸 오바마의 비커밍의 비커밍 미 파트의 가이드 영상을 끝내고요. 비커밍 어스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동안 즐겁게 읽으시길 바라고요.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